여봐라, 이놈을 멍석마리로 매우 쳐라. 천재 아이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았습니다. 저놈이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여봐라, 저놈을 산 절벽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아이는 절벽에 버려지는데, 아니, 이런 곳에 떨어지다니. 숨은 붙어 있구나. 산의 은둔수에게 발견됩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나의 무용검법을 가르치겠다. 10년 후 그는 조선제의 검객이 되어 원수 앞에 나타나는데, 과연 매맞고 버려진 천재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사옵니다. 그럼 매고 절벽에 버려진 천재 아이를 주워온 은둔고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에 한양의 천재라 불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석현.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연소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 30에 사원부 대사헌 자리에 올랐으니 그야말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임금의 총회가 얼마나 깊었는지 궁얼을 드나들 때마다 임금께서 친히 차를 내리시곤 했지요. 경은 과연 짐에 든든한 신하여. 이석현은 그때마다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허나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계에서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큰 걱정거리였지요. 그러던 1년 전 부인에게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나왔구나. 귀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무혁. 이석현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이석현에게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부패한 세력을 철저히 파헤치던 이석현은 병조판서를 필두로 한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려 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석현은 그런 정적들의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정적이었던 병조판서 박호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쓱쓱 붓을 놀려 거짓 상소를 썼지요. 영모의 죄로 임금께 거짓으로 증거를 꾸며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석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 없니다. 이석현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석현은 역적으로 낚인 지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죄사슬이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그의 손과 발을 묶었지요. 이석현은 어린 아들 무혁이에게 자신의 이름이 순놓아진 손수건을 쥐어 주었습니다. 무효가 이것을 잘 간직해라.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장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이석현의 부인은 노비로 끌려갔으나 슬픔을 못 이기고 남편을 따라 죽었습니다. 외동아들인 무혁은 원수인 박호의 집안의 노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혁이는 박호의 노비로 자랐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7살이 된 무혁이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한번 본 것은 모두 다 기억하고 암기했습니다. 무혁이는 글을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 집안 청소를 하며 박호의 자식들이 글을 하는 것을 들으며 그를 깨우쳤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 훈장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이 무혁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갔지요. 셈도 빨랐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셈을 도와달라고 하면 척해 주었습니다. 무효가 내가 개똥이한테 쌀 한 섬을 빌렸는데 넉 달이 지났다. 얼마를 주면 되는 것이냐? 네, 월 이자를 계산해서 한 섬 슈비대를 갚으면 됩니다. 그래, 고맙다. 역시 무역기는 똑똑하다. 하지만 박호은 시도 때도 없이 무역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박호의 무역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역적의 자식놈 아빠 빨리빨리 청소하거라. 네, 대감마님, 난 저놈 눈빛이 싫다. 꼭 지혜를 닮았어. 무역은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역이는 자신의 아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받은 손수건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 개똥이가 무혁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혁아, 너는 내 아비가 누군지 아느냐? 모릅니다. 누구십니까? 절대 다른데 말하면 안 된다. 소문을 들은 이네 아비는 대사원이었던 양반이라고 하는구나.
역적으로 처당했는데 사람들 말로는 대감마님이 누명을 씌워서 죽였다는구나. 예, 아버지가 대사원. 그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건가 보구나. 네우스. 대감마님이 너를 그리도 싫어하는 것이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야. 대감마님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구나. 무역이는 마음속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었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역이는 대감마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역이가 안방과 마루를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쓱쓱 열심히 닦았지요. 박호의 부인이 안방에서 나와 노리게 하나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안방과 마루를 청소하던 무효기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가져간 건 아니냐? 아닙니다. 마님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때 박호이 나왔습니다. 뭐가 이리 소란이냐? 대감 안방에서 노리개 하나가 없어졌는데 무효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안 훔쳤습니다. 무효이의 눈빛에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박호광은 무효이의 눈빛에 화를 냈습니다. 감히 종놈 주제에 나를 그렇게 쳐다봐? 짜크! 무역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멍석마리로 매우 쳐라. 네. 대감마님, 어린 무역은 멍석마리를 당해 매를 맞았습니다. 퍽퍽! 20대를 맞은 무역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안 훔쳤습니다. 맞아도 무역의 눈빛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박호광은 무역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저놈이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여봐라, 저놈을 산 절벽에 던져버려라. 오랑기 밥이나 되거라. 그렇게 7살 무역은 멍석에 말려 산의 절벽에 버려졌습니다. 퀵! 절벽 밑 협곡에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산속에 응어 중인 강소백이 있었습니다. 강소백은 내금 위장으로 있었던 조선 최고 검객이었습니다. 그러다 영모에 휘말려 유배를 당하고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산에 응거하고 있었지요. 아니 이런 곳에 아이가 떨어지다니 숨은 붙어 있구나. 강소백은 동굴에서 어린 무역이를 약초를 갈아서 치료했습니다. 으깨고 바르고 정성을 다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무역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니까? 여기는 내가 은신하는 곳이다. 너는 어쩌다 이런 협곡에 떨어진 것이냐? 무역은 자신이 노비로 있던 집에서 놀이개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절벽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도 참 기관 운명이구나. 그래도 살아있길 다행이다. 일단 다 나을 때까지 보살펴주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강소백은 무역기를 보살폈습니다. 꽝을 사냥하고 멧돼지를 잡아서 식량을 해결했습니다. 약초를 캐기도 하고 나무를 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게 무역이는 강소백의 보살으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강소백은 무역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갈 곳이 있느냐? 저는 주인 집에서 버려져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당분간 내 밑에서 일을 해보거라. 그렇게 강소백은 무혁이를 데리고 사냥을 하고 약초를 캐고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소백이 하는 말을 한번 듣고 다 외우는 것을 보고 강소백은 놀랐습니다. 네가 굉장히 총명하구나. 강소백은 무역의 남다른 자질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리지만 총명하고 무예를 익히면 아주 대성할 놈이구나. 너의 아비도 노비였느냐? 아닙니다. 총언으로는 대사원을 지낸 분이었는데 병조판서 박호강의 모함으로 영모제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럼 혹시 너의 아버지 이름이 이석현이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유품인 손수건입니다. 손수건에는 하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강소백은 내금 이장으로 있으면서 조선의 천재라 불리던 이석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대사원에 올랐다가 영모에 엮여 죽은 비운의 산에 강소백도 그때 그 영모에 엮여 유배를 갔다가 산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인연이 네가 대사원 이석현의 아들이었구나. 이놈을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 강소백은 무혁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금장이었다. 나도 내 아비와 같이 영모에 휘말려 유배를 갔다가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산으로 피신을 한 상태이다. 세상에 다시 나가기가 힘들지. 하지만 너는 아직 앞길이 창창하다. 내게 무회를 배워보겠느냐. 무역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박호광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강소백도 그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너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무해를 익힐 때는 복수심은 내려놓아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네, 스승님. 그래, 이제부터 너에게 나의 무형건법을 가르치겠다. 우선 무형보법부터 가르치겠다. 그렇게 강소백과 무혁은 새벽부터 하체 훈련과 산을 뛰어다니며 기초를 닦았습니다. 강소백은 무혁에게 무형보법을 가르쳤습니다. 무효가 무형보법은 다리가 빠른 것이 아니니라. 내 마음이 이미 저만치가 있으니 몸이 그림자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다. 제일보 단무은 쌓인 눈 위를 달려도 발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몸의 기운을 머리 위 백회열로 끌어올려 몸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경공의 기초니라. 무역은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자각사각 눈 위를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발자국이 푹푹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자국이 얕아졌지요. 제2보 초상비 부립끝을 밟고 질주하되 풀이 꺾이지 않게 한다. 발바닥과 지면 사이에 미세한 기의 막을 형성하여 땅을 딛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딛고 나가는 법이니라. 제3보 암야행선 지흙 같은 밤 방울을 단시를 거미줄처럼 쳐놓은 방안을 소리 없이 통과한다. 눈이 아닌 피부에 감각으로 공기의 흐름을 읽어 저항을 최소화하는 법이다. 제4보 신형 분리 등불 앞에서 움직여도 그림자가 몸을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그림자가 생기기도 전에 위치를 옮기는 무형보법이다. 제보 허공보 허공에 발을 딛고 세 걸음을 머문다. 무형보의 크기로 기운을 발바닥 아래 응축시켜 보이지 않는 계단을 만드는 경지이니라. 그렇게 강소백은 무역을 훈련시켰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형건법을 가르치겠다. 무효가 검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미 살기가 들켰다는 뜻이다. 진짜 검은 보이지 않는 법. 보이지 않으니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법이지. 제1초시 1점무역 가장 빠른 찌르기니라. 검끝이 그림자보다 먼저 적의 심장에 닿는다. 제2초식 횡소 천천군 수평으로 베어 넘기는 초식이나 검에 궤적이 보이지 않아 적들은 무엇에 배웠는지도 모른 채 무너진다. 제3초 시행 유성추알 떨어지는 유성이 달을 쫓듯 상대의 퇴로를 미리 읽고 검기를 뿌려주는 기술이다. 피했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검이 그곳에가 있다. 제사식 환영삼 휘둘렀으나 3번 베인 흔적이 남는다. 저 초식 천지무광 무영검의 극기이다. 사방의 검기를 펼쳐 빛을 가리고 안전한 검기 속에 적을 베는 기술이다. 그렇게 강소백은 무역을 1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무혀가 이제 네가 하산할 때가 왔다. 이제 너는 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실전에서 부딪혀 보거라. 그리고 너의 무해를 사람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해라. 이제 하산하거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제가 성공하여 스승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무역과 강소백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무역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지나가는 상단에 도적대가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한 여인이 도적대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역은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손 놓아라. 무역은 무형보법과 무형건법으로 도적대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웬 놈이냐. 존식간에 5명의 도적대가 쓰러졌습니다. 엄청난 놈이다. 한꺼번에 덤벼라. 도적대 두목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은 엄청난 회전을 하며 10명의 도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역의 건법은 완벽하지 않아서 무역도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적 두목과 나머지 잔당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무역은 상단의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오? 네, 나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여인은 상단의 단주의 딸 18살의 연화였습니다. 청나라와 거래 후 돌아오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인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어머, 이 피바팔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일단 이 비단으로 지혈을 해야겠습니다. 연화는 비단으로 피가 나는 무역의 팔을 지혈해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요. 무역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디를 가던 중이요? 저는 청나라와 무역 후 한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리겠소. 무역은 연화와 함께 한양으로 왔습니다. 연화의 상단은 한양의 최고 상단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 정만석은 큰 부자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구해 주었군. 고맙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만 가 보겠습니다. 이 은자 열량을 받게나 여비의 보태게. 그리고 혹시 내가 무슨 도울 일이 있거든 언제든 찾아오게.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연화는 떠나려는 무역을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날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무역이요. 그럼 잘 계시오. 연화는 한참을 무역을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실까? 이렇게 강하고 의로운 분을 무역은 그렇게 상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왈패들이 나타나 주막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의 질이 나쁜 왈패들이었지요. 주모 빨리 돈을 내놓으시오. 저번에 돈을 줬지 않소. 또 왜? 이러시오. 왈패들은 식탁을 뒤집고 주모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때였습니다. 이보시오. 그만 행패를 부리고 조용히 나가시오. 왈패들은 비웃었습니다. 넌 뭐냐? 그때였습니다. 5명의 왈패들을 순식간에 무역이 제압했습니다. 왈패들은 그대로 쓰러져 주렉을 쳤습니다. 주모는 연신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무역은 한양 일대의 도적대를 처리하는 등 의협 검객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의협 검객 보았나? 그래 한양 일대에 왈패놈들이랑 도적대들이 이제 함부로 사람들을 못 괴롭힌다더군. 무역은 한양의 한 객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객주의 주인은 연화의 아버지였습니다. 연화는 무역이 객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화는 무역이 묵고 있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날이 오랜만입니다. 네, 아씨. 연화는 무역이 인근에 왈패와 도적대를 처리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덕분에 저희 상단도의 일대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연화는 그렇게 자주 무역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은인에 대한 고마움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무역의 의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에 잠을 청할 때면 무역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무역도 연화와 어느 정도 전기 들었습니다. 연화가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역은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무역은 박호의 틈을 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박호를 칠 수 있을지 엿보았습니다. 박호은 주변에 병조판서답게 호위, 무사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스승이 조심하라고 했던 천상헌법을 쓰는 뛰어난 무사가 있었습니다. 저자가 문제로구나. 저자를 넘지 못하면 박호강에게 다가갈 수도 없다. 무역은 저녁 무렵 병조판서 집 지붕 위에서 박호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요.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병조판서는 퇴궁 후에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와 집방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무역은 지붕에서 뛰어내려 박회에게 뛰어갔습니다. 휙! 마드라. 그때 박호의 호위 무사들이 무역을 포위했습니다. 누구냐? 나를 막지 마라. 챙해. 호위 무사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무영검법이 펼쳐졌습니다. 네,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상검법을 쓰는 무사와 1대1로 대결을 했습니다. 무영검법을 전력으로 썼습니다. 그 무사는 무영검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영검법이구나. 강소백의 제자냐. 알 거 없다. 무역은 전력으로 부딪혔습니다. 챙과 검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지요. 그러나 천상헌법의 위력은 컸습니다. 무역은 팔과 다리를 가래 베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더 이상 싸우다가는 위험했습니다. 일단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박호를 바로 앞에서 놓친 무역은 객주로 일단 치료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무역이 다쳤다는 하인들의 전원을 듣고 객주로 무역에게 찾아왔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아씨, 일단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아씨, 고맙습니다. 나리는 제 생명의 은인인걸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있어서 그렇소. 혹시 누구에 대한 복수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무역은 연화의 정성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병조판서 박호를 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호의 힘은 더 커져 무소불위에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나이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울게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연화는 무역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무역은 연화의 손길에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아씨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무역은 자신의 검술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박호광을 쓰러뜨리려면 그 천상검법을 쓰는 자를 무찔러야 했습니다. 무역은 회복 후산으로 들어가 다시 검술 연습을 했습니다. 천상검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영검법의 그 길을 연습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훈련했지요. 연화는 무역의 산에 먹을 것을 들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정보력으로 박회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연화는 검술 수련을 하는 무역에게 박호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박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씨, 저희 정보력에 의하면 박호강이 역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임금을 시해하고 허수아비 임금을 세우려고 모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아씨, 네, 나이. 저희 상단 정보력은 틀림 없습니다. 무역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복수할 기회다. 그럼 A씨, 언제 임금을 시하는지 알 수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난리. 내가 그들을 맞고 박호강의 죄를 임금께 낱낱이 밝히겠소. 박호강의 죄를 밝힐 증자를 수집해 주시겠소. 네, 날이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박호의 죄목과 시의 날짜를 알아내었습니다. 무역은 무영검법의 그 길을 깨우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수련하였습니다. 퀵, 거미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산 전체에 올려 버졌지요. 그렇게 한 달 후는 박호의 임금을 시해할 날짜를 알아내었습니다. 날이 이번 보름날 박후의 자객들을 보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씨, 보름날 밤 달리 환히 떠 있었습니다. 무역은 검을 차고 연화가 준비한 증거를 품에 넣고 궁궐 지붕을 타고 임금이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자객들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 지나자 10명의 자객들이 나타나 임금이 계신 곳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침전 앞을 호위하는 10명의 내금이 무사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챙. 그리고 순식간에 10명의 내금이 무사들이 쓰러졌습니다. 5명의 자들이 살아남아 임금을 위협했습니다. 다른 네이 무사들이 오기까지 임금이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무역이 자객 앞에 나타났습니다. 감히 임금님을 시해하려 하다니 용서하지 못한다. 무역은 자객 5명을 상대로 그동안 갈고 닦은 무형검법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전무효, 휙 한 자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횡소천군, 이익수평으로 베어 넘겼습니다. 유성추월, 자격이 피했다고 생각한 곳에 이미 거미가 있었습니다. 환영삼창, 한 번 휘둘렀으나 3번 베인 흔적이 남았습니다. 네, 명의 재울 쓰러뜨리고 마지막 한 명의 자이 남았습니다. 그 재운 천상검법을 썼습니다. 저번 박호의 측근 무사였습니다. 너로구나. 그래, 오늘을 기다렸다. 무영검법과 천상검법이 불꽃을 튀겼습니다. 챙합 서서른이 넘어갔습니다. 무역도자도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요. 무역은 무영검법의 그 길을 쓸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격이 잠깐 틈을 보일 때였습니다. 천지무광, 무검법의 극계 천지무광이 펼쳐졌습니다. 자방의 검기가 펼쳐져 달빛을 가리고 완전한 검기가 펼쳐져 재울 감쌌습니다. 존식간의 재울 빼어 쓰러뜨렸습니다. 퍽 존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놀랐습니다. 무역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멀리서 수십 명의 내금이 무사들이 임금 앞에 달려왔습니다. 임금은 무역을 놀란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네, 전하 이무역이라 하옵니다.
그래, 그대가 나의 목숨을 살렸다. 고맙다. 아니옵니다. 전화. 그런데 그대는 오늘 밤 자객들이 올지 어떻게 알았느냐? 네, 전화 정보를 미리 입수했사옵니다. 저들은 병조판서 박호의 수하들이 옵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해 시도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 여기 박호강의 영모제를 밝힐 증자가 있어옵니다. 무역은 연화가 그동안 준비한 문서를 임금께 바쳤습니다. 임금은 문서를 읽고 대노했습니다. 당장 병조판서 박호관과 그 일당들을 잡아들여라. 영모제로 어이 다스겠다. 무역은 마음속으로 드디어 아버지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소서. 임금은 무역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짐이 살았도다. 그대의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짐이 들어주겠다. 네. 전하 저는 전 대사원 이석현의 아들 이무역이 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박호의 음모로 영모죄의 누명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사옵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스승이신 전 내금이장 강섭에게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대가 전 대사원의 아들이란 말이지. 그랬구나. 그대의 뜻을 알겠네. 다시 그 사건을 조사해 보겠네. 그렇게 며칠 후 임금은 사건을 재조사한 후 박호의 음모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박호가 그 일당들은 참수를 당했고 그의 가족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석현과 강소백은 복권되었습니다. 임금은 무역을 종육품 내금이 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무역은 연화와 함께 객주에 있으면서 임금의 교지를 받았습니다. 날이 축하드립니다. 아씨 감사합니다. 나아씨 덕분입니다. 무역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지요. 그리고 A씨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A씨를 연모합니다. 연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좋아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저도 나리를 연모합니다. 아씨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무역과 연화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역은 산으로 들어가 강소백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승님, 무역이구나. 전하께서 스승님을 다시 복권시키셨습니다. 정말이냐? 네, 스승님. 무역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소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효가, 네가 큰일을 해냈구나. 고맙다. 네, 아비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스승님, 이제 산을 내려가시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리하자. 그렇게 무역과 강소백은 산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연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양 최고의 혼례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네. 의협 건백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혼례식은 화려했습니다. 붉은 비단이 벌러였고 악사들이 풍악을 울렸지요. 무역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무역과 연화는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무역은 내금이 부장으로 임금을 충성스럽게 모셨고 백성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원하는 상단을 키워 조선 최고의 상단주가 되었지요. 강소백은 무역의 집 근처에서 살면서 무역의 아이들을 귀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검술 가르쳐주세요. 하하. 그래,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무인이 되어야지. 무역은 아버지의 묘에 자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소서.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니 목숨 백성들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무역과 연화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부인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오? 그럼요. 서방님 도적대에게서 구해 주셨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갔지요. 나도 부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무역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스승님, 연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백성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무역과 연화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지요.
의협 검객기 무협과 그의 현명한 아내, 연화의 이야기, 그리고 은둔고수, 강소백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